이 물 좀 언니가 알아서 떠다 마시든가 하세요. 어디서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말대꾸야?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나는 침착하려 애썼다. 저도 어머니 며느리예요. 병간호 도우러 온 거고요. 하지만 그들은 코웃음을 쳤다. 우리가 며느리 취급은 언제 안 했나? 그냥 식모처럼 굴었지. 그때였다. 복도 저쪽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 흰 가운이 아닌 다크 그레이 슈트에 고급 시계.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그를 향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며칠 전 아침이었다. 나는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있었다.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서늘하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도시를 떠나 이런 삶을 선택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어간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여보, 어머니가 또 넘어지셨대. 이번엔 큰 부상은 아닌데 요양병원으로 옮기자네. 당신 바쁠 텐데 내가 같이 가면 괜찮을까? 그럼 고맙지. 당신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놓이잖아. 남편은 서울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늘 병원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그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고 남편은 그걸 존중해줬다. 다음 날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13층 규모의 루체 요양병원이었다. 외관은 마치 호텔 같았고 로비에 흐르는 음악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익숙한 두 얼굴과 마주쳤다. 맏 시누이, 둘째 시누이. 남편의 형제들. 하지만 나와는 오래전부터 껄끄러운 사이였다. 어머, 이게 누군가 했더니 윤서진 아니야? 너 여기 웬일이야? 이런 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데인 거 몰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얼굴이 더 수척해졌네? 나는 짧게 인사만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병실로 향하려 하자 그들이 다가왔다. 우리 어머니 병간호 도우러 온 거면 잘 왔네. 우린 바빠서 자주 못 오니까 너라도 자주 챙겨줘. 식사 시간엔 죽이랑 밥 골고루 준비해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잊지 말고. 참, 간호사들한텐 말하지 마. 가족이 직접 돌보면 더 좋아하더라. 말은 부탁이었지만 표정은 명령이었다. 나는 꾹 참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어머니를 씻기고 손톱을 깎아드리고 침대볼을 갈았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식사 시간엔 멀찌감치 앉아 웃으며 말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 같았으면 이런 거 절대 못하지. 윤서진은 그래도 착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때까지도 그들은 나를 여전히 소극적인 며느리로만 생각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있는 존재.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 간호사가 내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었다. 뒤따르던 시누이들은 그 인사에 얼어붙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사모님? 누구 보고? 너한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이어 들려온 소리.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 안에서 흰 와이셔츠에 슈트를 입은 남편이 걸어 나왔다. 서진아, 기다렸지? 그는 내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말했다. 미팅이 길어졌어. 안쪽 VIP실 가자. 점심도 먹어야지. 그 순간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 직원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고 병원장님이라는 호칭이 반복해서 들려왔다. 뭐야, 병원장? 이 병원이? 재성이가? 그럼 저 사람 사모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과 함께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과 떨리는 숨소리.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은 눈에 선했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다. 그저 내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시누이 둘은 뒤늦게 따라왔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그들의 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직원들이 나를 향해 사모님이라고 인사할 때마다 그들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서진아, 아니. 사모님. 정명자가 다급히 나를 불렀다. 아까 우리가 한 말들 그냥 농담이었어. 알지?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농담으로 들을게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는 그들도 느꼈을 것이다. 라운지에 도착하자 직원이 우리 앞에 조심스레 메뉴판을 놓았다. 사모님, 원장님께서 평소 드시던 아이스 홍차 준비해드릴까요? 나는 미소만 지었다. 남편은 조용히 내 손을 감싸쥐었다. 당신 오늘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감당한 거 직원들 통해 들었어.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 아냐, 난 괜찮았어.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날 여보라고 불렀을 때 속이 확 풀리더라. 남편은 웃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난 당신이 늘 자랑스러워. 누가 무시하든 험담하든 당신은 나한텐 최고의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으면 했어. 그 순간 로비 쪽에서 누군가가 또 다가왔다. 정은자였다. 핸드백을 꼭 쥔 채였고 얼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사색이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몰라봤어. 재성이가 병원장인 건 몰랐고 너랑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헐뜯고 무시하기보단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정은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소 고압적이던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뒤이어 정명자도 조심스레 다가왔다. 서진아, 나도 진심으로 사과할게. 언제 한번 우리 셋이 조용히 밥이라도 먹자. 너한텐 할 말이 많아.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효도부터 하세요. 책임은 말보다 앞서야 하니까요. 그 말에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조용히 병실 쪽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복수도 오만도 없이 그저 품으로 이기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사람들이 알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크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그 순간 창밖으로 햇살이 따사롭게 비춰왔다. 내 삶의 무게와 울분이 바람을 타고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다. 그늘진 얼굴에 가는 주름이 선명했고 손등엔 주사 바늘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서진이구나 왔구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조심스레 잡고 손등을 살짝 어루만졌다. 찬기가 스며든 피부엔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 손을 닦아드리고 로션을 펴 발라드렸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내가 와줘서 참 든든하다.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조용한 병실 안.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국화차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고 창밖으로 들어온 햇살은 어머니의 눈가를 따뜻하게 감쌌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더니 나를 향해 정중히 말했다. 사모님, 보호자 명단이 정리되었고 간병인도 따로 준비해두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안정적이니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직원분들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나가며 인사했다. 사모님, 말씀 한마디에도 배려가 묻어나세요. 원장님께서 늘 자랑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실 문 틈으로 조용히 들어와 서 있던 정명자와 정은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말없이 어머니 옆에 서서 물수건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내게 물었다. 서진아, 그 수건 어떻게 접는 거였더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손으로 천천히 보여줬다. 한 번, 두 번, 세 번.
조용히, 차분하게. 그들은 내 손놀림을 따라하며 묵묵히 어머니의 손발을 닦기 시작했다. 한참 후 정은자가 작게 말했다. 예전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우린 그냥 당연히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 나는 어머니의 머리를 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땐 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젠 말하려 해요.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선택이에요. 정명자가 멍하니 나를 보다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수건을 들고 어머니의 무릎을 덮었다. 그 손엔 조금 전까지의 자만도 냉소도 없었다. 침묵이 병실 안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엔 묘하게 흐르는 따뜻함이 있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관계가 바뀌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후 3시쯤 나는 병실에서 나와 병원 로비로 향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다. 넓은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로비 한쪽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고등학교 동창 하정미. 반에서 목소리 크기로 소문났고 예전엔 나를 볼 때마다 촌티 난다며 눈을 흘기던 사람이었다. 그녀도 나를 본 듯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진이 너 여기 어떻게 된 거야? 환자야? 보호자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 원장님 아내야.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뭐? 원장 그럼 이 병원이 너희 병원이야? 응. 나는 짧게 대답하고 커피 머신 옆에 놓인 컵을 꺼냈다. 야, 진짜? 와, 너 고등학교 땐 도시락 뚜껑도 못 열고 다녔잖아. 그랬지. 너도 맨날 내 반찬 보고 코 막았었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웃음이었다. 그녀는 당황해서 연신 손을 흔들었다. 아, 그건 그냥 어릴 때 장난이었지 뭐. 그런데 너 진짜 사모님이 된 거구나.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정은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어색한 미소를 띠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서진아, 아까 어머님 옷 갈아입혀줬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 나는 정은자를 바라봤다. 예전이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말투와 표정이었다. 내가 변한 건가? 아니면 그들이 처음으로 나를 다시 본 걸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졌다. 그 순간 남편이 로비로 걸어 들어왔다. 직원 2명이 뒤따랐고 모두 조용히 거리를 두었다. 여보, 여기 있었네. 어머니 괜찮으시대? 응. 식사도 잘하시고 낮잠도 주무셨대. 남편은 내 손에 든 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며 말했다. 여기 커피 너무 진해. 내가 타줄까? 됐어. 이 정도가 좋아. 하정민은 우리 둘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가방을 움켜쥐고 돌아섰다. 예전처럼 허세 가득한 말도 비웃음도 없었다. 단지 그 눈엔 알 수 없는 당황과 묘한 감정이 섞여 있을 뿐이었다. 정은자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재성이가 너한테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에겐 늘 이렇게 살아왔어. 다만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 정명자가 조심스레 내 옆을 따라 걸었다. 한때 거들먹거리며 나를 부리던 그 사람이 지금은 발끝을 보며 조심스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서진아. 그녀가 낮게 불렀다. 나 요즘 너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걸음을 멈췄다. 그러자 그녀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생신 때 기억나? 내가 음식 안 한다고 해서 너 혼자 이틀 밤새서 준비했었잖아. 그땐 그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진짜 못됐더라. 기억이 났다. 큰 잔칫날 부엌에서 불 앞에 서서 종일 전을 부치고 그릇 수십 개를 손으로 닦고 식구들 밥 다 먹고 나서야 겨우 찬밥을 먹었던 날.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작은 상처 하나가 깊게 박혔다. 그땐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엄마는 내가 있어야만 편하다고 하셨는데 정작 난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몰랐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맏딸로서 늘 중심에 서 있던 그 얼굴에 지금은 죄송함이 묻어 있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라도 바뀌면 돼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정명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생각나. 그날 비 오고 있었는데 흠뻑 젖은 너한테 내가 우산 안 줬던 거 아직도 기억나. 그날의 감촉이 떠올랐다. 축축한 옷, 떨리던 손,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서 있던 내 모습. 그날 밤 남편이 말없이 내 어깨에 수건을 덮어줬었다. 괜찮아. 내가 봤어. 내 잘못 아니야.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던 기억. 나는 정명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서로 많이 다르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걸 이해하려는 노력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눈가를 훔쳤다. 내가 이렇게까지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녀도 말없이 따라왔다. 복도 끝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서 간병인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돕고 있었다. 햇살은 한결 부드러웠고 바람은 적당히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의 무시는 한때일 뿐이고 진짜 품격은 결국 시간이 증명해주는 것이라는 걸. 이른 저녁 시간 병원 내 식당. 나는 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그분께 드릴 미음과 반찬을 정성스레 담고 있었다. 하지만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으려던 찰나 뒤에서 불쑥 끼어든 누군가의 팔이 내 손을 치고 지나갔다. 아, 죄송해요. 간호사 복장을 한 보호자가 휙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식판 위 국이 반쯤 쏟아졌고 그 탓에 내 앞치마엔 얼룩이 퍼졌다. 주변 사람 몇몇이 순간 시선을 주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나도 그냥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멀리서 본 정명자가 다가왔다. 잠깐만요. 그녀가 그 보호자에게 다가가 막아섰다. 방금 이분 손치고 지나간 거 모르신 거 아니죠? 그 여자는 잠깐 머뭇대더니 코웃음을 쳤다.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요? 다들 바쁘잖아요. 정명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분 우리 병원장님 사모님이세요. 하지만 그런 호칭 떠나서 사람에게 국물 흘려놓고 저런 태도는 아니죠. 그제야 여자는 얼굴이 굳더니 작게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자리를 떴다. 나는 정명자를 바라봤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식판을 받아들었다. 이거 내가 닦아줄게. 내가 옆에 있었는데도 못 막았네. 그녀의 태도엔 꾸밈이 없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배어 있었다. 조용히 앉은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는데 식당 구석에서 누군가가 내게 수건을 내밀었다. 사모님, 죄송해요. 저희가 미처 못 봤네요. 식당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수건을 받아들고 말했다. 괜찮아요. 다들 바쁘셨을 텐데요. 직원은 작게 웃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예전 같았으면 저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내 편을 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나를 감싸주는 시선이 하나둘 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야외 정원 쪽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엔 붉은 기운이 길게 퍼져 있었다. 잠시 후 남편이 커피 2잔을 들고 내 옆에 앉았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조용했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 정명자가 그랬다고 들었어. 예전엔 당신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놀랐어. 사람이 바뀐다는 게 가능하긴 한가 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당신이 바꾼 거야. 강하게 맞서는 대신 조용히 견디고 보여줬잖아. 그게 더 큰 힘이라는 거.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한때 나를 작게 만들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내가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던 찰나였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서진이 아니야?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장영숙이었다. 늘 선생님께 잘 보이려 했고 졸업 후에도 결혼 잘한 친구들만 골라 연락을 유지했던 인물. 어머, 진짜 너 맞구나? 와, 여기서 이걸 다 보네. 근데 너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잠시 머물고 있어.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식탁 옆 의자에 털썩 앉더니 무심한 듯 말을 이었다. 근데 이상하다 했어. 요 며칠 병원 로비에서 직원들이 어떤 여자를 사모님이라 부른다고. 그게 너일 줄은 상상도 못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행동만으로도 지금의 내 위치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장영숙은 눈치를 살피다. 그래도 잘 살고 있네. 성공했구나. 예전엔 그렇게 조용하더니 지금은 다들 내 얘기만 하더라. 원장님이 그렇게 아내 자랑을 한다면서? 그때 타이밍 맞게 남편이 로비로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어제 당신이 정리해둔 서류 덕분에 진료 순서가 아주 매끄러웠어. 역시 당신이 제일 믿음직해. 장영숙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녀가 알던 나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구겨져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병원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향해 말했다. 아, 제 아내 서진입니다. 이 병원의 시스템이 지금처럼 자리 잡은 건 전부 이 사람 덕분이에요. 그 말에 장영숙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그랬군요. 두 분 보기 좋네요. 하지만 눈빛 속에는 질투와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남편이 커피 한 잔을 내 앞에 두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점심 비워놨어. 오랜만에 병원 옥상 카페에서 같이 먹자. 그래. 우리 오늘은 조금 여유 가져보자. 장영숙은 서둘러 가방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어머니 병문안이 있어서. 나는 말없이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겉으론 잘난 척하며 떠났지만 내가 주는 인상은 그녀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로비 한가운데 앉아 나는 남편과 나란히 커피를 마셨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 자리는 분명하고 단단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속에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의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하늘빛은 주황에서 점차 붉어졌고 병실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손이 따뜻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서진아, 여기 있었구나. 네, 어머니. 저녁 드시고 주무셨어요. 그래, 내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낮은 숨으로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했지. 젊었을 때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힘들었단 걸 알면서도 무심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땐 저도 어렸고 표현도 서툴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 손을 더 세게 쥐며 말을 이었다. 너 없었으면 내가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지도 못했을 거다. 너는 우리 집 큰 복이야. 그걸 이제야 알아챈 내가 한심하지. 그 말에 목이 메어왔다. 그동안 들은 수많은 말들 중 단 한 줄의 진심이 이렇게 무너뜨릴 줄 몰랐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명자와 정은자가 들어왔다. 둘 다 말없이 과일 바구니와 물티슈를 들고 서 있었다. 정은자가 먼저 다가왔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오늘은 과일도 직접 깎았어요. 정명자도 조용히 따라붙었다. 서진이가 알려준 방법으로 깎았어. 그전엔 이렇게 얇고 예쁘게 못했는데.
나는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옆에 나만 있었겠지만 지금은 세 사람이 함께였다. 어머니는 흐린 눈으로 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너희 이제라도 다행이다. 사람은 자식이라도 배우더라. 서진이한테 배운 게 많지? 정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어. 넌 욕 한 번 안 하면서 우리를 다 부끄럽게 했어. 정명자도 말했다. 나는 미워했어. 왜냐면 내가 너무 잘해내니까. 내가 못나 보였거든.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참았는지, 얼마나 외롭고 억울했는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이 따뜻한 고백 속에서 그 모든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우리 이제라도 솔직해졌으니까 조금씩 잘해보자. 같이. 내 말에 정은자도 정명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집 이제야 하나가 되는구나. 그날의 병실은 조용히 서로의 진심을 꺼내는 공간이 되었다. 오랜 오해와 상처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 며칠 후 병실 안은 눈에 띄게 밝아졌다. 어머니의 얼굴색은 한결 좋아졌고 수척했던 두 뺨에도 생기가 돌았다. 정명자는 침대를 정리하며 말했다. 서진아, 퇴원 준비는 내가 맡을게. 이불은 빨래방에 맡겼고 약 봉투는 다 챙겼어. 정은자는 환자복 대신 어머니의 외출복을 다림질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 옷 고르면서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 이 옷 입고 예전처럼 나들이도 가야 하는데 말이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잡이를 정리하고 있었다. 과거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다. 모든 짐을 며느리인 내가 도맡아 해야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자매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퇴원 당일 아침 병원 로비에서 간호사들이 인사하며 말했다. 사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병실 분위기가 늘 정갈하고 따뜻해서 저희도 편했어요. 원장님께서도 늘 사모님 자랑하셨어요. 이 병원에서 가장 든든한 분이라고요. 나는 감사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다. 뒤이어 들어선 남편이 내 어깨에 자연스레 손을 얹었다. 퇴원하고 나면 조금 쉬어. 요즘 당신이 너무 바빠 보여서 걱정이야. 그래도 이번엔 좀 보람이 있었어. 내가 있어서 가족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서.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바꾼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야. 그런데 당신은 해냈어. 어머니도 누나들도 결국 당신 앞에서 스스로 바뀌었잖아.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그게 다 당신이 내 편이 돼줬기 때문이야. 남편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귓가에 말했다. 오늘 저녁 시간 돼? 우리 오랜만에 둘만의 저녁 어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동안 나도 말 못했던 얘기들이 있어. 그때 병원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낯익은 얼굴. 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마주칠 줄 알았던 사람. 서진아, 너 맞지? 그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다음 순간 남편이 그 사람을 보며 놀란 눈을 했다. 설마 당신 그때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 모든 분위기가 고요해졌다. 직원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고 정명자와 정은자도 멈춰섰다. 나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숨을 골랐다.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병원 로비 한복판. 모든 시선이 나와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깔끔한 정장 차림, 머리는 반쯤 희끗했고 눈 밑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정말 너였구나. 그날 뉴스에서 이 병원 이야기 나오는 거 보고도 설마 했는데 그는 말끝을 흐렸다. 남편이 내 앞에 서며 묻는다. 당신
누군데 우리 아내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까?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 예전에 서진이랑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같이 일했었죠.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같이 일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쪽은 늘 제 위였죠. 자리도 말투도 태도도 그 사람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서진아, 그땐 내가 어렸고 주변 눈치도 많이 봤고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 남편이 날 바라보며 물었다. 이 사람,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그때 그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다른 이유가 아니었지. 사적인 감정을 업무에 끌어들였다고. 그 사람이 뿌린 소문 때문이었거든. 순간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 간호사, 심지어 멀리 있던 시누이들도 말없이 우리 쪽을 바라봤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날 찾은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도 잘못된 줄 알았어. 그런데 사과할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병원에서 중심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남편이 그의 말을 자르듯 끼어들었다. 지금 당신 사과를 받기엔 우리 삶이 너무 단단합니다. 그때 아내를 버렸던 건 당신이지만 그 뒤에 내가 있었어요. 당신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손은 따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보며 말했다. 이제 와서 괜찮다고, 아무 일 아니라고 말하긴 늦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배운 건 있어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병원을 떠났다. 뒤에서 정명자가 다가와 물었다. 저 사람이 널 그렇게 만든 사람이야?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은자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말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미안하단 말로는 부족한 거 아는데.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괜찮아요. 지나간 것들은 그대로 두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말없이 나를 품에 안았다. 며칠 후 어머니는 무사히 퇴원하셨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사를 도왔고 새로 마련한 간병용 침대 위에서 어머니는 편안히 누워 계셨다. 정명자는 매주 돌아가며 반찬을 만들어 오겠다며 약속했고 정은자는 어머니의 약 스케줄을 엑셀로 정리해 공유했다. 나는 묵묵히 식탁을 닦으며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모두 내 몫이었을 일들. 하지만 이제는 함께 나누는 일이 되었다. 남편은 뒷정리를 마친 나를 불러냈다. 여기 좀 앉아봐. 요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어.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래? 많이 달라졌어 나? 응. 당신이 이 집안의 중심이 되어버렸어.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멋진 사람. 나는 바람이 스치는 베란다에 잠시 서 있었다. 창밖에는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살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덕분에 치유되기도 하잖아. 하지만 결국 내가 나를 믿어주는 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버틸 수 있더라고.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서 고마워.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나였다면 눈물부터 났겠지만 지금의 나는 웃으며 말할 수 있었다. 나도 나 자신에게 고마워. 로비에서 들려오던 인사말. 사모님,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자리를 찾은 사람이었다. 처음엔 그저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해왔던 한 여자. 존중은커녕 무시당하고 시누이들에게 멸시받았던 며느리. 하지만 그녀는 불평 대신 묵묵히 진심으로 행동했고 그 진심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반성했고, 가족은 변화했고, 무너졌던 관계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누구보다도 단단한 중심이 되어 가족의 품격을 지켜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보이지 않는 희생을 묵묵히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됩니다.